네임드 투플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임드 투플이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투플 있죠. 그 투플의 하위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투플에 있는 값들의 이름을 붙인 거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학생 이름, 학생 아이디, 학생 성적 이런 식으로 어떤 속성 값을 가지고 이렇게 값을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다고 해서 명명 투플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반 이제 우리가 파이썬을 실행할 때 바로 있는 빌트인이 아니고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기 때문에 임포트문을 써서 컬렉션스 모듈에서 불러와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투플처럼 이제 투플하고 거의 똑같은데 여기에 추가적인 기능, 방금 얘기했듯이 각각의 이제 객체에 대한 값들에 대한 필드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값을 이제 액세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을 이제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type name이라는 게 있는데, 이 type name이 바로 이 투플이 가진 이 named 투플 객체의 이름입니다. 요것을 이제 반환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이제 named 투플 객체는 여러 개의 필드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의 필드를 이제 우리는 속성이라고 하고요. 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레코드에 있는 필드 또 속성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필드, 저는 그냥 일단 필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속성과 같은 뜻이고요. 요 이제 필드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인덱스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서 하나하나 값을 꺼낼 수 있는 이런 순회형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매개 변수가 오는 요 필드 네임즈 있죠. 여기는 이제 위치 전달인자들이 오는데, 여기에 오는 이제 값들은 하나의 단일 문자열로 만들 수도 있고요. 요 아래 예를 보면요, 하나의 문자열 안에 공백으로 띄어서 그렇게 해서 각각의 필드 이름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문자열 안에 이렇게 콤마로 이렇게 분류해서 각각의 필드 이름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아예 시퀀스형처럼 이렇게 리스트 안에 넣어서 이렇게 각각의 필드 이름을 지정해도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제 선호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매개 변수 리네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이제 true로 세팅하게 되면요, 만약에 이제 필드 이름에 이제 중복되는 필드 이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인덱스 값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자동으로 대체를 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듈이라는 매개 변수 있죠. 거기에 이제 속성 값으로는 이제 기본에 있는 모듈이 아니라 본인이 정한 모듈의 값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형식만 보고 설명을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예를 보면서 네임드 투플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기 코드를 보면요, 일단 먼저 from collections import에서 named tuple을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named tuple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named tuple의 이름을 RGB라고 했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필드 이름들을 이제 리스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리스트로 정리해서 red, green, blue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 변수 이름을 RGB 투플이라는 데다가 이제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RGB 투플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RGB라는 네임드 투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것의 이제 하나의 인스턴스다, 객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RGB라는 이름을 가진 네임드 투플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각각 하나하나의 값들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객체 또는 인스턴스라는데, 여기 변수 x1에다가는 이제 인덱스 값으로 한 거예요. 인덱스 값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요 필드 이름 있죠. red, green, blue. 여기에 있는 그 위치대로 그냥 값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RGB 투플 안에 255, 51, 102 이렇게 넣었다는 말은 빨간색의 번호가 255고 그린이 51 그리고 블루가 100이다. 이렇게 이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는 이제 이거는 순서를 그대로 정해서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필드 즉 속성 이름을 가지고
RGB 이제 투플을 만들게 되면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블루 해서 51을 넣었죠. 그리고 블루, 맨 마지막에 있는 블루가 맨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앞에 있는 레드가 두 번째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102를 넣었고요. 그린에는 153. 그래서 사실 순서대로 하려면은 레드, 그린, 블루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블루, 레드, 그린 이런 식으로 순서 없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드 이름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을 섞을 수도 있어요. X3의 경우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오는 것은 0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 기반의 인덱스 값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는 레드에 0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필드 이름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와야 되는 블루를 갖다 여기다 오게 해서 블루는 이제 204, 그린은 51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꼬았는데 요 X3의 값을 한번 보면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만들 때는 레드 그리고 블루 그린으로 만들었습니다. X3을. 그런데 실제 값을 보면은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서 있고 필드 이름의 각각의 값들이 제대로 이렇게 할당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드를 보면요. X2를 갖다가 이렇게 좌변에 변수 RGB로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언패킹 하는 거죠. X2의 값이 투플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론 네임드 투플이죠. 여기 있는 값 3개를 좌변에 있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언패킹을 해서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RGB의 각각의 값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102, 153, 51. 변수 아까 X2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레드를 102로 했고 그린을 153. 그리고 블루를 51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X1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인덱스 위치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X1 변수의 첫 번째 값, 즉 제로가 했습니다. X1의 제로는 첫 번째 값은 뭡니까? 레드죠. 레드에 대한 필드가 레드고 두 번째가 그린이고 세 번째가 블루입니다. 그래서 레드에 대한 값을 넣어야 되니까 레드를 255로 처음에 만들었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25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요. 필드 이름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게 마치 이제 클래스에 있는 필드 이름과 같이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X3, 변수 X3의 필드 이름이 레드인 거. 우리 레드를 뭐를 값을 넣었습니까? 0을 넣었죠.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값을 정확하게 넣은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네임드 투플을 갖다가 만들고 거기 있는 값들을 갖다가 접근을 해서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임드 투플에 조금 더 고급 활용으로 갔어요. 네임드 투플을 만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선택 전달 인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네임드 투플의 이름을 students를 해서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필드 이름으로 id 그리고 name 이번에는 이제 만든 게 앞과 좀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앞에서 이제 필드 이름을 만들 때는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리스트를 싸서 레드, 그린, 블루로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문자 하나에다가 각각의 필드 값을 콤마로 분리했습니다. 콤마를 분리 안 하고 그냥 스페이스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필드 이름이 약간 중복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id, 그 다음에는 name, 또 name, 그리고 exam, grade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rename을 이제 디폴트는 이제 false인데요. 이렇게 true로 하게 되면요. 잘못된 필드 이름은 인덱스 값을 지닌 이제 이름으로 자동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중복된 필드 이름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모듈의 이름을 기본적인 모듈로 안 하고 즉 우리가 이걸 실행하게 되면 모듈 이름이 메인이 나올 건데 그게 아니라 example이라는 모듈 이름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하고 이제 named tuple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named tuple의 값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모듈의 이름을 example로 지정했기 때문에 example.students, 즉 모듈이 example이고 그 안에 이제 students라는 named tuple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여기다 값을 하나 넣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id로 1, 2, 3, 4, 5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름으로 이제 홍, 그 다음 이름으로 길동,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적을 91 이제
95 그리고 그레이드를 A0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저희 필드 값이 중복된 게 있는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아이디에는 1, 2, 3, 4하고 할당이 되었고요. 네임에는 이제 문자를 홍이 왔죠. 두 번째 네임은 어떻습니까? 이름이 중복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바꿔졌죠. 그래서 이제 인덱스, 즉 세 번째에 있기 때문에 인덱스 번호 2가 됩니다. 그래서 밑줄과 2를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버렸죠. 그리고는 이제 길동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그제임이 나오고 또 그리고는 이그제임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름을 바꿉니다. 이 이름 바꾼 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덱스 번호 4, 즉 다섯 번째 있죠. 그래서 밑줄 4 이렇게 해서 그게 95로 할당을 했고요. 그리고 그레이드 필드에는 이제 A0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름이 이렇게 다른 경우에 필드 이름이 중복되면은 이제 리네임을 추루를 해서 이름을 자동으로 이렇게 리졸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경일이라는 네임드 튜플을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만들 때 콤마도 사용하지 않고 문자열에 띄어쓰기를 했죠. name, month, day로.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필드 이름을 콤마를 분리해서 하나의 문자를 만들었고 맨 앞에 있던 것은 어떻습니까? 리스트로 해서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필드 이름을 만드는 방법을 각각 세 가지를 다 해봤다는 것을 먼저 밝혀주고요. 그리고는 이제 할리데이를 해보면은 여기는 이제 모듈 이름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하는 건 최상위 메인에서 이제 국경일이라는 네임드 튜플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의 이제 객체를 만들어 봤는데요. 한글데이라는 변수 안에다가 이제 이름, 한글날, 그리고 month의 10월, 그리고 day의 9일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값을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름, 네임에다가 한글이고, month의 10월, 그리고 day의 이제 9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체 값을 이렇게 액세스를 했는데요. 하나의 특정 속성에 있는 값을 이렇게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get attr, 즉 get attribute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get attr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 변수 한글 데이를 넣고요. 그 한글 데이 안에서 필드 이름을 넣으면요. 이렇게 필드 이름에 있는 값만 이렇게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속성에 있는 값들만 가지고 올 수 있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요 이제 한글 데이를 만들었을 때요. 여기 보면 이제 필드 이름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만들 때 name, month, day 이것이 여기 속성에 밑줄 필드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몇 가지 더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요. 밑줄 replace라는 이제 메소드를 사용했어요. 특정한 속성에 이제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해서 새로운 객체를 이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한글데이에다가 뭘 replace 하냐면요. 달에다가 month에다 October 그리고 day에다가 9th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만들어졌는데 실제 이제 한글 데이가 그러면은 바뀌었느냐 한번 볼까요? 바뀌어지지 않았죠. 투플은 한번 만든 값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특정 속성의 새로운 값으로 새로운 걸 만들면요. 그것을 다른 변수로 받아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 코드, 그 다음 코드를 보면요. 방금 만들었던 그것을 한글 ENG, 한글 잉글리시라는 변수에다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보면 어떻습니까? month에는 October가 들어가고 day는 9th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해드릴 메소드는 사실 이러한 메소드들은 투플에는 없는 메소드입니다. 네임드 투플에만 있는 이제 메소드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 밑줄 as dict라 되어 있죠. 이 메소드는요, 필드 이름과 값을 이제 매핑하는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더드 딕셔너리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은 순서가 있는 딕셔너리 자료형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만들었던 할리데이의 이제 이 속성을 이제 불러서요. 요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대로 만들어진 순서대로 name, month, day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이제 순서가 달랐다면 이제 원래 처음 만들어진 순서가 아니고 또 다른 순서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이제 make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밑줄 make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퀀서의 자료형이나 또는 순회형 자료를 전달 인자로 받아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변수로 받아야 되겠죠. 앞서 보았던 replace 메소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as dict도 변수로 받으면 새로운 값을 이제 받아 쓸 수가 있고요. 여기처럼 make 같은 경우도 새로운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constitution day라 해가지고 제헌절과 그리고 이제 month에는 7월 그리고 day에는 17일 이렇게 넣어서 만든 값을 이렇게 다른 변수 즉 constitution day에다가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새로운 값이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격일이 제헌절이고 네임이 제헌절이고 이제 월이 이제 7월이고 날짜가 17일. 마치 데이터베이스처럼 사용하듯이 이렇게 네임드 투플을 사용하면요. 필드에 이름을 넣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임드 투플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